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좁고 가장 위험한 바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폭이 겨우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도 짧습니다.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울 만큼 좁은 바다 한 줄기가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4월 14일 미국이 이 해협을 틀어막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중국 유조선 한 척이 유유히 미군의 봉쇄망을 뚫고 빠져나갔습니다. 배의 이름은 리치 스타리오, 심지어 이 배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선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이 눈을 감아준 걸까요? 아니면 중국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좁고 뜨거운 바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장엄한 분노 작전입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수도 테헤란, 나탄즈 핵시설, 혁명수비대 군사 거점이 동시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동 일대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이 해협에 기뢰를 깔고 선박들의 통행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일까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에서 3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길로 움직입니다. 이 해협 하나가 막히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상황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약 6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바다가 막히면 우리 공장이 멈추고 우리 차가 서고 우리 집에 불이 꺼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핵심 조연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0에서 90%가 중국으로 팔려나갑니다. 이란 입장에서 중국은 제재 속에서도 원유를 사준 유일한 대형 고객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헐값에 원유를 사들이는 달콤한 거래였습니다. 2021년 중국은 이란에 4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25년 협정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란 편에 섰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이란과 러시아, 중국이 매년 함께 해오던 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당일 중국 군함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조용히 빠진 것입니다. 러시아는 군함 한 척을 보냈지만 중국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국이 미국의 이란 공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중국이 빠진 지 불과 9일 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왜 중국은 이란 편을 들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은 이란과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경제 파트너일 뿐입니다. 둘째, 중국은 이란의 핵무장에 반대합니다. 이란 옆에 핵무장 국가가 생기는 건 중국에도 부담입니다. 셋째,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면서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던 미군 전력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그리고 한국에 배치됐던 사드까지 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공짜로 얻은 전략적 여유 공간이었습니다. 굳이 이란 편을 들어 미국과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다음 수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입니다. 2026년 4월 13일 미국은 군함 15척을 투입해 이란 항구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모든 선박의 통행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해협 안쪽을 막았더니
미국이 해협 바깥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건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이란 원유를 싣고 나오는 유조선 대부분이 중국 선사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란 원유를 못 가져가면 중국 스스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바로 이때 리치 스타리호가 움직였습니다. 미군의 봉쇄 선언 직후 중국 유조선 두 척이 해협 입구까지 갔다가 일단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척, 리치 스타리오가 몇 시간 뒤 다시 조용히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배가 싣고 있던 것은 이란 원유가 아니었습니다. 출발지도 이란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역봉쇄 기준에 기술적으로 해당하지 않았고 미국은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 장면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봉쇄 하루 만에 중국 선박이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세 갈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첫째, 협상이 성사되는 길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이란을 설득하고 이란이 협상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둘째, 긴장이 더 고조되는 길입니다. 이란이 홍해 봉쇄라는 추가 카드를 꺼내면 중동의 두 해상 통로가 동시에 막힙니다. 셋째, 미중 갈등으로 번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예정된 시진핑과 트럼프의 베이징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 무역, 대만, 첨단 기술 문제가 걸려있는 이 회담을 중국은 절대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란보다 미중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겨우 33km의 좁은 바다에서 지금 미국, 이란, 중국의 욕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해협으로 이란을 굴복시키고 중국을 압박합니다. 이란은 이 해협을 인질 삼아 버팁니다. 중국은 이란 원유가 필요하지만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 실리를 챙깁니다. 리치 스타리호의 조용한 통과는 이 복잡한 셈법의 작은 단면이었습니다. 이 좁은 바다의 운명은 지금 우리의 기름값과 전기요금과 물가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